소음수는 원래는 우리가 핑크빛으로 태어났는데 왜 까매질까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음순의 색깔과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불편감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소음순이 착색되고 비대가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유용한 정보 얻으실 거예요. 소음순이란 우리 여자의 외음부에 있는 생식기의 일부죠. 제가 이제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소음순은 대음순 안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나 위에서 봤을 때 소음순은 대음순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고요. 소음순은 이렇게 대음순 피부 속 안에 들어있는 얇은 점막 조직이고요. 폭이 1cm, 길이가 3, 4cm 정도 되는 이렇게 날렵한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중요한 소변이 나오는 요도와 질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주름을 형성을 해서 음액 주름을 형성을 하고 안에 음액이라는 중요한 성감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우리 뭐 얼굴도 생긴 대로 살듯이 소음순도 그냥 생긴 대로 살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에 미적인 감각들도 높아지시고 또 이제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내 거를 비교하게 되고, 또 요즘 트렌드가 여기 제모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털을 밀면서 내 소음순에 대해서 직접 보게 되니까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음순이 이렇게 축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비대칭이거나 이렇게 비대한 경우에는 불편감을 초래할 수가 있죠. 일단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생활할 때 불편하세요. 꽉 끼는 바지 입거나 생리할 때라든지 자전거 탈 때 우리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톡 튀어나온 소음순이 외부에 자극이 될 때 얼마나 불편하신지. 또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성관계시에 계속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찌 말려 들어가면 성교통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자극되면 외음부 염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축 늘어진 소음순이 툭툭툭 질을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요도 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질에 있는 어떤 분비물이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양하게 돼요,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분비물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서 균이 더 자라기 쉽고 습한 환경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외음부 염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할 때 자신감 있게 딱 내놓지 못하고 숨기게 되고 나 자신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음순은 원래는 우리가 핑크빛으로 태어났는데 왜 까매질까요? 소음순의 착색은 본인의 피부톤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호르몬. 생리를 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민감한 외음부나 유두가 까매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면 20대, 30대는 좀 까매지고 특히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많이 까매져요. 하지만 50대가 돼서 폐경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핑크빛으로 돼요. 그래서 호르몬 문제가 가장 크고요. 비대 문제는 유전적인 거죠. 엄마를 닮거나 부계 쪽으로 유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빠는 소음순이 없으니까 고모라든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유전이 돼서 닮는 게 맞고요. 착색과 비대칭 모두 생활 습관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계속 자극이 된다거나 꽉 끼는 뭐 레깅스를 입는 직업, 꽉 끼는 청바지를 즐겨 입으시는 경우에도 자극이 계속되고 사이클을 하신다던가 뭐 승마를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도 계속 자극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비대해지고 착색이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성관계는 하루 종일 성관계를 하면 자극이 계속되니까 좀 비대해질 수 있는데 그 성관계의 자극으로 여기가 그렇게 비대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어쨌든 우리가 피부가 탄력이 다 있는데 이제 30대, 40대가 갈수록 이제 피부도 흐물흐물해지고 밑으로 처지잖아요. 소음순도 조금 흐물흐물하면서 밑으로 이제 힘이 없이 축축축 처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처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대음순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보통 불편감이 없는 예쁜 소음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음순이 조금 이제 착색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비대한 분이 착색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안쪽은 핑크빛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겉에가 이제 또 까맣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갈색 살이 나오니까 이제 안 이뻐 보이고, 비대한 경우도 이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살이 이렇게 고깃고깃 뭉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극도 되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안 이쁘죠. 비대칭인 경우 한쪽은 예쁜데 한쪽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위에서 보면 이제 이쪽만 너덜너덜하게 되고 계속 이쪽만 자극이 되니까 계속 이쪽만 불편해요. 염증이 여기도 생기기도 하고 성관계시에 이게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불편함을 유발하죠.
그럼 이제 이런 소음순을 가진 분들이 오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불필요한 조직이에요. 튀어나와 있는 이 조직은 그렇게 기능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 비대한 경우에도 양쪽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잘라냈기 때문에 피가 나겠죠. 지혈 과정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잘라낸 조직을 이렇게 붙이는 봉합 과정으로 해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조직을 자를 때 레이저로 자르나요? 칼로 자르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조직의 특성이나 환자분의 그 살성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조직을 자를 때 이제 레이저로 자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레이저는 조금 뭉툭해요. 자르면서 지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라요. 피도 별로 안 나고 통증도 굉장히 경감됩니다. 하지만 지혈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손상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칼로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걸로 불필요한 조직을 인시전을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좋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두껍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레이저로 조금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이제 미세하게 우리가 이제 소음순 말고 이 소음순 옆에 어떤 이런 잔주름들 이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제거를 잘 해야 될 때는 레이저가 투박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메스를 같이 합니다.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없고요. 조직의 특성상 아니면 부위의 특성상 의사의 노하우로 예쁜 모양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가지의 회복 기간은 좀 다른가요? 저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메스로 절개를 할 때 사실 절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혈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르는 거는 그냥 그 순간 아픈 거예요. 근데 지혈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통증 여부랑 회복 여부가 되게 다르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그 고주파라고 열로 혈관을 이렇게 지혈을 하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화상을 입혀서 지혈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안 쓰죠. 베살리우스라는 어떤 진동으로 지혈을 하는 장비를 쓰기 때문에 지혈이 이제 굉장히 안 아프게 잘 돼요. 절개는 레이저로 하든 메스로 하든 지혈은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통증은 생각보다는 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소음순 수술은 어찌됐든 수술이에요. 칼로 자르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에 항생제라든지 좌욕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염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붓습니다. 붓기 때문에 냉찜질이라든지 압박 지그시 눌러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잘해주면 붓기가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런 관리를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제 실밥을 제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실밥을 제거를 하고 나면 소음순 모양 거의 다 자리를 잡거든요. 그때는 사실 일상생활이든지 가벼운 운동은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소음순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는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성관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을 가신다든가 이런 거는 4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모형으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소음순이 이렇게 비대해서 이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술을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소음순 수술만 생각하고 알아보고 오시는데, 정상적으로는 소음순이 이렇게 돼서 음액을 이렇게 한 겹으로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소음순이 이렇게 비대하신 분은 위에 주름이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우퉁불퉁 커튼처럼 막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액이라고 하는 그 예민한 성감대를 보통은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름 사이사이에 계속 이물질이 끼게 되고요. 그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아져요. 그래서 계속 이물질이 껴있는 상태니까 찝찝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 음액이 가려져 있으니까, 음액은 우리가 관계하실 때 자극이 되면은 윤활액도 많이 나오고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행복함을 유발하는 성감대거든요. 그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소음순 성형을 하면서 위에 이 불필요한 주름도 같이 제거하시는 걸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주름이 있을 때는 요거를 주름을 싹 제거를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불필요한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딱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쁜 요 음액이 이렇게 좀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음액도 이렇게 반 정도 노출시켜 드리는 거를 권해드리게 돼요. 그럼 소음순 수술이랑 음액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근데 원하실 대로 해드려요. 소음순 원하신다? 그럼 소음순만 해드릴게요. 근데 보통은 소음순이 비대하신 분이 음액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름이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데, 소음순만 해달라고 하는 분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달 있다 음액 또 하세요. 왜냐면 여기만 해면 이제 여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번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죠. 오늘은 소음순 착색과 비대칭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러한 소음순을 어떻게 교정하는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이었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